네, 올해 이제 한국 증시 힘을 보여준 게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었다면 지금 연말을 앞두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나머지를 채우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더니 이렇게나 또 좋아졌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모시고 시황 얘기부터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펠레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베스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의 염승환 차장과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장 얘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2,600선에서 마감이 됐고, 장중 기준으로는 2018년 1월 가격과 2포인트밖에 지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전일 또 신고가를 써내려갔는데,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코스피 지수는 또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고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3,000을 바라보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흥국증권이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3,000으로 제시를 했고요. SK증권은 2,900선, 그리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2,800선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올해 3월에 1,400선이었었던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왔어요. 네, 멍하죠? 네. 올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다가 이제 올해 한 달 정도 남겨놓고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어떤 다이나믹을 보여줄지 또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일단 유동성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경기 관련된 신호가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빨라지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수출 동향 좋아지고 있죠. 어떤 월별 수출 동향들 양호한 모습들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에 지표 중에 하나가 BSI라고 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게 되면 한국 쪽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초에 기대감들을 반영했던 수준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OECD 경기 선행 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의외로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중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만큼 어떤 수출 주도형 국가에 대한 탄력성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지표들이 속속 나오다 보니까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어제 장기적인 흐름들 이것저것 좀 대비를 해보다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코스피는 한 2,700선,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힘내서 900선을 넘어가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지수 흐름들 또 내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은 내년에 물어보시죠.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가 이만큼 올라와서 지수를 바라보면서 와 좋다고 박수치는 것보다 약간 체감 지수는 떨어지죠. 어제 같은 경우도 대형주를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 지수는 이런데 내 계좌 왜 이래?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던 분들이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측면들도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은 대형주가 올라가게 되면 그에 따른 또 순환매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그러면 다 팔고 대형주로 가야 돼? 라고 하시는 전략보다는 순환매 계속 이용하면서 기다리면서 나머지 흐름들 올라오는 것도 또 회복하는 모습들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쫓아가는 매매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이제 3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장님께서는 시장 분위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또? 예, 계속 좋은 장세 계속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무엇보다 좋은 게 올해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제 백신이 나오면 또 유동성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우려감들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실적도 좋아지지만 유동성도 계속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제 좋은 조합이죠. 이 조합으로 내년 상반기 시장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또 아까 보니까 자넷 옐런 의장이 이제 재무부 장관으로 선임이 됐더라고요. 이거 굉장한 조합이죠,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바이든과 이제 옐런 이제 재무장관 조합으로 인해서 재정 적자는 더 늘어날 것 같고 이러면 달러는 더 약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주식을 안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지금. 그래서 내년에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1,100원 깨진다면 분명히 더 한 번에 더 레벨업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올해 내내 지금 외국인들이 11월 들어와서 6조 샀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 한 30조 팔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아직도 살 여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뭐 지수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뭐 이게 3,000 갈지 뭐 3,300을 갈지 2,800을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어제도 제가 이제 보니까 그 개인 투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많이 오르면 거의 대부분이 그 고버스나 인버스 사시거든요. 아,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근데 네. 지금 가장 1순위로 많이 매수한 게 그 선물 2배짜리 인버스가 그렇더라고요. 개인 투자들이 11월 들어 제일 많이 산 종목입니다. 전 네. 종목 통틀어서 그만큼 하락에 아직도 베팅을 많이 하고 계시고 개인 투자분들 지금 코스피 쪽에서도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거의 5조 이상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해 분명히 잘 하셨어요. 3월부터 지금 한 7, 8월까지는 정말 매매를 잘 하셨고 그 외국인 기관이 파는 와중에도 증시를 다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11월부터서는 완전 스텝이 꼬여버렸습니다. 개인 투자들은 파는데 증시가 지금 완전히 신고가 치면서 오르고 있고 더욱더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지금 전략입니다. 지금 쉽게 하락을 좀 논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가는 방향에 몸을 실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인수 대표님 좋은 말씀 해주신 대로 이게 한번 대형주가 강하고 나면 중소형주로 순환매가 반드시 됩니다.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신고가 치고 나서 2, 3일간 바이오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바뀌어버렸죠. 바이오 또 쉬고 삼성전자 치고 가고 네. 또 한 이런 흐름이 한 하루 이틀 이어지다가 삼성전자 쉬면 다시 못 올랐던 코스닥이 또 급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 계속 나오니까 절대로 뭐 여기저기 이사 다니지 마시고 차분히 자기 종목 가지고 기다리시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차라리 매도하시려면 그때 좀 자기 종목이 올라올 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지금은 지수 업종보다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뭘 살 거냐, 뭘 갖고 있을 거냐 이 종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너무 시장에 대해서 뭐 더 오른다 내린다 이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어떤 종목 또 어떤 업종을 고를지 거기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같은 맥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내 차례가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절대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제대로 한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자와 화학 위주로 좀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네, 네. 전화 왔죠? 네. 네. 전자와 화학, 예, 이쪽으로 전화 또- 받으셨어요? 네, 저는 이쪽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IT 쪽과 또 화학 쪽이면은 일단 일반 뭐 석유화학 쪽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가 더 크다란 쪽으로 보면서 그쪽에 베팅을 하는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들어왔을 때 딱 보게 되면 제가 외국인이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종목들보다도 네. 지금 이제 잘 나가는 섹터 그리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섹터 이 정도만 사는 게 가장 먼저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먼저 매수가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 또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를 따라가는 것보다 일단 내년까지 여러 흐름들을 봤었을 때 분명히 또 경기 민감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도 훈풍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쪽도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죠. 정부나 아니면 글로벌 여러 가지 특히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19 사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질병이 올지도 모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제약 바이오 쪽은 또 성장하는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그래도 똘똘한 종목, 한두 종목 정도는 계속 편입시키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친환경 쪽도 무시 못하죠. 시장 글로벌 대세인인 만큼 친환경 관련된 특히 최근에 조선주가 움직이는 것도 이에 따른 여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가 잘하는 조선업황에서 또 이제 플랜트나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도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도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또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건 건설. 내년에 건설 쪽은 또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 보니까 건설과 연결될 수 있는 건자재 쪽, 뭐 어떤 철근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죠. 철근부터 시멘트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도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누가 댓글로 전 섹터를 다 사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럼 코덱스 200 사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유망해 보이는 업종과 섹터를 이제 몇 가지 김민수 대표님이 좀 추려주셨고요. 이제 2018년 1월 29일에 이제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지금 11월을 기준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의 또 순위와 시가총액은 얼마나 큰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띕니다. 2018년 1월에 비해서 2020년 11월까지
지금 시가총액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게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 외에 LG화학을 또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에 이제 실려 있는 기사에 또 같이 들어가 있는 표입니다. 다음 순위 이제 보도록 할게요.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이 안에서는 당연히 뭐 네이버가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현대차도 2018년 1월에 비해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과 업종들에 비하면 그 수치가 조금 미미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2018년 코스피가 장중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와 시총 순위와 또 시총 규모가 많이 바뀐 게 또 눈에 띄는데 대표적으로 뭐 전기전자, 화학 이쪽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차장님? 네, 그러니까 네. 저기서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제외하면 다 대부분 이제 BBIG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최근에 뭐 화학주하고 또 반도체가 이제 포함되는 그런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일단 뭐 그 순위가 당장 뭐 크게 바뀔 것으로 일단 보여지진 않을 것 같고 아까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이제 반도체라든가 화학 업종이 지금 올해 이제 급부상하고 있고 또 자동차까지 네. 가는 흐름인데 사실 그 역대로 보면요. 그 자동차 업종하고 반도체랑 같이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상승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뭐 거의 나오지 않는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국내 대표 기업들, 수출 기업들이 사이클이 다 각자 이제 그동안 사이클 자체가 틀렸어요. 이 틀린 사이클로 나왔는데 지금 사이클이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사이클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전기차 섹터까지. 사실 화학업종을 그러니까 지금 11월 들어와서 외국인이 6조 3천억을 샀는데 그중에 전기전자 3.7조 정도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대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인데 화학업종이 1.5조 정도 샀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석유화학 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석유화학이 아니고 석유화학 업종은 기관들이 대부분 샀고 거의 다 LG화학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2차 전지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전기차 섹터와 거기에 맞물리는 이제 뭐 현대차의 내년도의 전기차 기대감, 또 반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을 이끄는 거는 전기차 또 2차 전 그러니까 그 전기차, 자동차, 반도체가 일단 이끄는 그런 흐름이고 그 밑단에 이제 경기 민감주까지 그냥 다 같이 가버리는 그런 흐름들인데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코스피에 몰려 있거든요, 대형주 쪽에.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월등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정도 흐름이 또 나오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도 밸류체인이 그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순환매가 돌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까지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뭐 사실 아까 이제 어떤 업종을 뭐 다 사야 되냐 이랬는데 네. 사실은 지금 너무나 좋은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뭘 사도 그냥 사놓고 안 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사실 딱 차트 보면 이거 왜 안 가지? 회사 좋은데 그거 사놓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볍게 수익이 나는 장세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사실 수익을 못 내는 거거든요. 기다리면 5에서 10% 정도 올라가는데 몇 개 샀는데 2, 3일 안 가면 바로 갈아타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만 않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장이니까 여러분들 좀 지금 시장은 좀 편안하게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주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대미포조선인데 어제 이제 삼성중공업의 수주 재파 소식도 있었고 앞서서 뭐 대표님도 조선주를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미포조선을 염 차장님이 탑픽으로 또 꼽아주고 가셨잖아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이 아무래도 그 조선주 중에선 제일 그 가볍기도 하고 재무구조가 더 좋고요. 또 최근에 이제 LPG선, 뭐 PC선, 그러니까 PC선은 석유 제품 이제 운반선인데 그게 전 세계 1등이고 또 LPG 선박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수주가 엄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급등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이 올해 수주 실적은 그냥 처참합니다. 사실은 볼 게 없을 정도로 수주 못했는데 그건 이제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내년도를 미리 선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금은 내년도 실적을 좀 미리 당겨서 좀 반영하고 있고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지금 5만 원 이상 가긴 좀 어렵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만약에 한 4만 7, 8천 원 올라가면 이제는 조금 비중 축소하시면서 다음 타이밍을 좀 노려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주까지 전략을 짜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행주 내에서 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인데요. 지금 여행업계가 모든 영업을 올스톱한 상황에서 참 좋은 여행이 가장 먼저 영업재개라는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근데 그게 먹혔나 봐요. 네, 공격적으로 네. 가는 전략이 시장에서 반응하면서 보니까 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네, 뭐 그랬다면서요, 많이 어제. 몰렸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에 따라서 주가도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예약을 했었을 때 이제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또 취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죠. 예약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럼 현금 흐름을 다시 또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쉬운 예약 취소가 오히려 매출, 그러니까 즉 실적으로 계속 연결돼서 쌓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오는 상황을 일단 기대감만으로 바라보기에는 현실은 아직 벽이 좀 높죠. 그런 관점들로 봤었을 때 일단 먼저 선반영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를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재무 구조나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측면은 있겠지만은 아직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대응하기는 좀 이 가격대에서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백신 모멘텀 때문일까요? 그 항공주를 좀 슬슬 담으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보니까 이제 또 무착륙 항공이라고 그러죠. 그거 관련돼서 일단 어떤 항공권이 이제 팔릴 수 있는 기회는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정 여행하고 싶은데 못 가겠다 싶으면은 그런 쪽으로도 여행을 가겠죠.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있겠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그나마 숨통은 또 면세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면세점을 허용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거기 가서 쓰진 못해도 그냥 기내식 먹고 면세점에서 쇼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수요가 좀 더 받치게 되면은 살짝 지금 낙폭 과대가 반응할 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너무 많이 가지 말자 이렇게 생각드리고 말씀드리고 관광 싶습니다. 섹터를 보려면 그나마 면세점 쪽이 네. 양호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염 차장님의 관심주 인탑스 리뷰를 하고 새로운 종목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 종목 내일 다시 듣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염승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